113 무리수와 실수. 자, 이번 단원에는 우리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때까지 한번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우리 유리수라는 거 배웠죠. 유리수. 어떤 게 유리수였어요? 유리수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었죠.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있었고. 자,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가 있었고, 그리고 0이 있고, 그 다음 음의 정수가 있었죠. 자, 양의 정수는 우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자연수는 또 뭘로 나눠졌어요? 자연수는 1 있고, 소수 있고, 합성수 있었잖아요. 그죠? 합성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소수로 표현되는 거, 분수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분수 전부 다 통틀어서 유한소수라고 할게요. 유한소수. 유한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표현이 됐었죠. 유한소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서도 유리수가 있었죠. 어떤 거? 순환하는 무한소수 있었어요. 무한소수가 있었습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순환하는 무한소수 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자, 기억 잘 안 날 텐데 오늘은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떤 것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냐고 하면요. 자, 2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근호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호는 벗지 못해요. 자, 이렇게 근호 안에 있으면서 근호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 이런 애들은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1.4142135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 같은 애는 어떻게 되냐면 1.731 되는데 이런 애들은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하게 이어지는 무한소수들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래서 유리수 말고도 새로운 수의 카테고리가 등장했죠. 무리수. 어떤 걸 무리수라고 한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고 하면요. 루트 써져 있는 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루트 A라는 루트를 못 벗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파이 같은 애들 있죠. 파이 같은 애들은 루트는 없는데도 파이는 3.1459265 뭐 이래서 끝도 없이 순환하죠. 순환하지 않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였죠. 파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자연상수 2라는 거 배워요. 뭐 자연상수 2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면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4는 무리수일까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 유리수. 자, 루트가 있고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리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요? 루트 4는 근호를 벗어 던질 수 있잖아요. 왜?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같이 사라지고 결국은 2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에요. 근호가 있어도 제곱수여서 근호를 벗을 수 있는 애들은 뭐다? 결국은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유리수라고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근호는요, 이 루트는요, 얘랑 비슷하다 그랬죠.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다 계산해 준 거 다 정리된 거 아니죠. 이거는 2라고 해줘야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도요. 그냥 절대값이 있을 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안이 혹시 제곱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근호 벗어 던지고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야지 나오는 것까지 다 해줘야지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4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루트 9, 루트 25 뭐 이런 애들도 전부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 부분 조금 지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자,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제 수,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책 보면서 줄 좀 치고 갈게요. 줄 칩시다. 자, 우리가 중2 때 여기서 셋째 줄부터 하면 되겠네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자, 소수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우리 소수를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수는 유한소수 있고 무한소수 있었죠. 유한소수는 당연히 유리수라고 했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유리수죠.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애를 뭐라고 한다? 우리 오늘 배우는 무리수라고 한다. 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모든 수가 무리수는 아니고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니어야지 무리수죠. 제곱수는 근호가 벗겨지면서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정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무리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해요. 실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뭐다? 무리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실수는 통틀어서 이 전체는요. 실수 전체는 뭐가 가능하냐고 하면 얘는 사칙연산이 가능해요.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뭐예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유리수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처럼 똑같은 덧셈의 법칙, 곱셈의 법칙 이런 것들이 무리수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유리수 계산하듯이 무리수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수는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양수라고 하면 양의 실수, 음수라고 하면 음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리수까지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무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음 단원에 곧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파란 네모 박스 안은 우리 전부 정리했던 거라서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잠깐 풀어봅시다. 확인 문제 풀어보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리면 X. 자, 정수는 모두 실수이다. 그렇죠? 정수는 모두 실수이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근호로 나타내는 수는 무조건 유리수이다. 모두 유리수이다. 이거 X죠. 왜요? 자, 근호로 나타내 볼게요. 루트 4 같은 거는 근호로 나타내졌지만 사실 얘는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지만 루트 3 같은 애는 근호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호를 벗을 수 없죠.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런 숫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무리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근호로 나타낸 수 중에서도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네요. 자, 3번. 무리수는 반드시 근호로 나타낸다. 요거 주의하세요. X. 자, 무리수 중에 근호로 써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도 있다 그랬어요? 무리수 중에서는 파이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자연상수 2 같은 애들은 근호랑은 상관없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무리수는 모두 소수이다. 그쵸? 무리수는 뭐가 무리수라 그랬어요? 순환하지 않는 순환 x 무한소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는 결국은 모두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도 있다? 아니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정확히 딱 나눠져요. 딱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무리수면 무리수, 유리수면 유리수지. 두 개를 겹쳐서 얘기할 수는 절대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실수와 수직선 한번 해볼게요. 실수는 리얼 넘버라 그랬어요. 즉 실수는 실제 수예요. 그러면 모든 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쵸? 우리 이때까지 수직선 많이 그려봤는데 수직선 우리가 아는 숫자로 채우니까 어땠어요? 0 있고 1 있고 1 있고인데 선생님 2라 적었네요. 1 있고 2 있고 2분의 1 있고 4분의 1 있고 4분의 3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채운다고 채우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까지 총동원해도 채워지지 않는 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게요? 그렇죠. 자, 수직선에서 결국은 유리수 자리가 있고 수직선은요. 수직선은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리수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부분들 누가 채운다? 무리수로 채운다. 그 자리는 무리수 자리예요. 그래서 수직선은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두 개 다 합쳐져서 비로소 다 표시가 되면 수직선은 빈틈없이 빼곡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실수는 요거 두 개 합쳐서 실수라 그랬죠. 실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해보면 빈틈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없어요. 즉 빈틈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는 연속된다.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우리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무리수는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무리수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잠깐만요, 여러분. 됐네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책에 그림 보면서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우리는 루트 2의 정확한 길이를 잘 모르니까 어떡하냐면 자, 수직선 위에다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고 하면 자, 직각삼각형이겠죠? 직각삼각형이고 밑변과 높이가 전부 요것도 1, 그 다음에 얘도 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길이,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옆에다가 하나 빼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도 1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O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생각나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각나 주셔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빗변의 제곱은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어보면 자, 여기서 볼게요. 빗변이 뭐예요? OA죠. OA 제곱은 뭐? OB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빗변의 제곱 구해볼게요. OB는 1의 제곱, OAB도 1의 제곱.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OA 제곱은 2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5a 제곱이 2라는 말은 자, 5a는 얼마일까요? 5a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OA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OA는 선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OA는 무조건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커요. 그쵸? 삼각형의 길이에서 음수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OA는 뭐가 된다? 그냥 루트 2가 된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수직선에 올라와 있다 생각할게요. 얘가 수직선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수직선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여기를 0, 요 길이를 0이라고 하고 0. 자, 얘는 아까 0이 아니고 5예요. 여기를 0,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 1이 되겠죠? 그 다음 똑같이 떨어져서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너무 멀리 그렸나요? 여기는 이쯤 하면 되겠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길이 루트 2를요. 이 길이 루트 2를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요 점 0,0 있죠. 0,0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삼각형 O 이거는 알파벳 O고 밑에 파란색은 0이에요. 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OA인 원을 그릴 거예요.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OA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원을 잘 그리고 싶은데 원이 잘 안 그려져요. 그쵸?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요렇게 요런 다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요. 자, 이런 원이 그려졌어요.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은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길이가 뭐라고요? 루트 2죠. 됐나요? 반지름 루트 2. 그러면 뭐도 루트 2겠어요? 그쵸?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 맞아요? 얘 왜 루트 2가 돼요?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이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루트 2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길이가 루트 2라는 말은 자, 이 점의 좌표 있죠.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뜻이 되나요? 네,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가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반대 방향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0에서 루트 2만큼 무슨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죠. 됐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0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거 맞나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얘기 조금 어려우니까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책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삼각형 OAB가 있는데 자, OB의 길이가 1이고 AB의 길이가 1이라서 OA의 길이를 계산했더니 얘는 루트 2가 된 거예요. 루트 2가 됐어요. 그래서 루트 2가 된 애를 가지고 자, 요 O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자, 반지름이 요 OA가 반지름이 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놨더니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자 조금 지운 다음에 봅시다. 어떤 결과가 생겨요? 여기가 반지름 루트 2라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도 길이가 루트 2다. 그러면 0을 중심으로 보세요. 0을 중심으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 어디예요? 여기 P죠. 점 P. 그럼 점 P의 좌표는 얼마겠어요? 자, 0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0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럼 누가 있어요? 1이 있죠. 자, 1만큼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죠. 됐나요? 그럼 2만큼 갔으면 누가 있겠어요? 여기 2가 있어야 되겠죠. 자, 2만큼 왼쪽으로 갔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됐나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0에서 뭐만큼 갔어요?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루트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이만큼의 길이도 루트 2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죠. 그럼 이 점 Q의 좌표는 뭐가 된다? 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무리수를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귀찮네요. 그쵸? 굉장히 귀찮다. 자,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자, 우리 일단 내용 정리 파란 네모 박스 안 한번 보고 확인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이거 어려워서요. 자, 실수와 수직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을 해서 실수,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무리수 두 개를 합치면 수직선이 꽉 채워져서 완전히 메워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실수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빈대 없이 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리수를 수직선에서 어떻게 찾아보냐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문제. 자,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 그리고 AC는 AP가 되도록 한 수직선 위에 있는 점 뭐를 정했다? P를 정할 때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삼각형부터 봅시다. 자, 이 삼각형은 모는 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요? 네, 이 삼각형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고 하면 1에서 3까지니까 2가 되죠. 됐나요? 자, AB의 길이는 2예요. 2고. 자, 그 다음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서 3이 되겠네요. 자, BC는 3이에요. 그렇다면 AC 길이 한번 해볼게요. AC 제곱은 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AC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 하면 AC 제곱은 얼마다? 13이다. 자, AC 제곱이 13인 거고 그러면 AC는 얼마예요? AC는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AC 제곱이 13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AC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다 이런 말 맞아요? 그쵸? 그러면 AC는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13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풀마 루트 13이 된다. 자, 그런데 AC는 길이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크다. 따라서 AC는 얼마가 된다? 루트 13이 된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는 루트 13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뭘 했는지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자,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AC인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반지름이 AC인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점 P라는 건 한번 볼게요. 점 P라는 건 자, 여기 요 길이를 보면 되겠네요. 좀 구분 가게. AP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AP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 루트 13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AP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3이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점 P의 좌표가 0에서 시작해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루트 13이겠죠. 근데 여기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점 P의 좌표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1입니다. 1에서 시작해서 2만큼 갔어요. 그럼 이 좌표 뭐겠어요? 3이겠죠. 자, 1에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갔어요? 5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 좌표 뭐겠어요? 6이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루트 13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13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13이 된다. 자, 만약에 수직선이 이쪽으로도 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좀 있어서 얘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자, 요 점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요 점의 좌표. 자, 요 점의 좌표는 Q라고 할게요. 점 Q의 좌표는, 자, 1에서 시작해서 요 길이 얼마인가요?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아까 루트 13이었죠. 루트 13. 자, 그러면 1에서부터 루트 13만큼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그럼 1보다 루트 13만큼 작은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